현재 북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해야 될지 놀랄 만한 일이라 해야 될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노동신문, 민주조선 이런 당기관지, 내각기관지에서 김정은이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제1순위에 박봉주나 리병철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수해 현장을 방문하는 기사가 크게 실리고 김정은의 뒤로 밀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유력 언론에서 김여정이 안 보인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도 정말로 김여정이가 안 보이는가 확인해 봤더니까 사실과 좀 달랐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현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제목은 북한에서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좌측이 노동신문, 우측이 민주조선입니다. 자, 이 제목을 보면은 리병철 부위원장이 장영군 협동농장에서 태풍 피해 복구 사업을 지도했다는 게 좌측 것. 우측에 박봉주 부위원장이 장영군의 여러 농장에서 태풍 피해 복구 사업을 지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진과 큰 글씨로 기사가 나온 다음에 바로 그 우측 하단에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고 박경숙 동지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이거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이런 일이 현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에 걸쳐서 최고 지도자의 글씨가 작게 나오고 자기 부하들이 일하는 것들이 크게 나오는 것 난 처음 봤습니다. 이거 정말로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자, 북한 언론에서 김정은이 자기 부하들보다 후순위에 밀리고 글씨도 작게 나오는 것은 최초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저는 경천 동지할 사건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소위 김정은의 위임 통치의 신뢰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데 의문점이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군요. 자, 첫 번째, 김정은의 위상에 이상이 생겼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짜 김정은설, 김정은이 죽었다는 설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리병철 부위원장이 쿠데타를 벌렸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김정은 위상에 이상이 생겼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자, 두 번째, 김정은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못 댕기는 것인가 하는 의문인데 이것도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것 같네요.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최고 용도자가 여러 수해 현장에 나서는 것이 경제적 부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네 번째, 김여정이 안 보인다고 유력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6월 이후 자숙 중이라고요? 하하, 글쎄요. 자, 이 네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의 위상에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나 하는 부분인데, 자, 이 사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자, 사진은 좀 이따 보고, 자, 국정원이 김정은 위임 통치를 현안 보고를 했습니다. 8월 22일 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 업무 보고를 하는데, 김정은이 친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 또 그리고 다른 간부들한테 조금씩 권한을 위임했는데, 경제는 박봉주 부위원장, 김덕훈 총리, 군사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 다음에 최부일 군 정치 지도부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8월 19일 날 당 중앙위 전원회의 7기 6차 회의입니다. 이게 단상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 5명이 딱 섰는데 정 가운데 김정은이가 딱 서고 중간에 공간을 약간씩 비우면서 딱 섰습니다. 자, 김정은 위상이 이상이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좌중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내년 1월 달에 당 8차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쫙 하면서, 물론 경제 정책에 실패했다 이걸 장인합니다. 2016년 5월 달에 있었던 당 7차 대회 때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었는데 그거 실패했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면이 좀 안 쓰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현재 김정은이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자, 국정원에서 위임 통치 이후로 해서 통치 스트레스 경감,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 분산 차원이다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이 9년간 철권 통치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에 비유해서 위임 통치를 한다고 하는데, 자,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추해 현장에 김정은이가 안 나타난 것도
이거 책임 회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김정은의 국정장악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죠. 일부 전문 관료들에게 이를 분담하고 있지만 노동당 운영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 김여정이 대남 대미 관계 총괄하면서 관련 보고를 받는다고. 그러나 결정권은 김정은한테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과 군이 보고를 하면 김여정이 중간에서 취합하고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김여정한테 지시를 하면 김여정이가 각기간에 하달을 하는 김여정이가 어떻게 보면은 총리 역할 비슷하게 한국에서 봤을 때는 뭐 중간자 총리 정도 되는 그 정도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아직까지 김정은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자 그러면 6월 이후에 김여정이 안 보인다. 여기에 답변하겠습니다. 자 8월 13일 날 당 중앙위 7기 16자 정치국 회의할 때 김여정이 안 보입니다. 그때 보였던 거는 자 이렇게 승진한 두 사람 김덕훈 총리하고 리병철 동지가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급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방당 위원장을 뭐 이렇게 보도하는 내용만 있지 김여정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여정이 사라진 게 아니죠. 자 이걸 보십시오. 8월 19일 날 당 중앙위 전체회의 7기 6차 회의 때 아마도 김여정이가 첫 줄에 앉았을 텐데 뒤통수만 보이기 때문에 어디 앉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흰 옷을 입은 건 남자들이고 칼라 색깔을 입은 거는 이제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 제일 앞줄에 앉아서 이 하늘색 옷을 입은 게 김여정 정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김여정이 사진이 안 보인다 그래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들여대겠습니다. 자, 이건 7월 2일 날 당 정치국 확도의 회의입니다. 제일 앞줄에 앉은 사람이 정치국 위원인데 자, 김여정이 보십시오. 첫 줄에 김여정이 앉았습니다. 명패가 있죠. 명패가 있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패에 정치국 위원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7월 2일 날 벌써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승진했다고 봐야 됩니다. 승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노동신문 등의 김정은 기사가 작게 후순위로 보도된 것은 놀랄만한 변화입니다. 북한 정권 창건 이래 70년 만에 최고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유일적 지배 체제가 흔들린다 얘기하는 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수해 현장에 최고 지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타난 것은 10월 12일 당 창건 75주까지 거기를 수해 현장을 복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가게 되면 기자재를 전부 다 제공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그럴 능력이 현재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박봉주나 리병철 같이 부하들이 댕기는 겁니다. 세 번째, 김여정이가 안 보는 것이 아니고 벌써 7월 초에 보면은 승진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의 승인하에 김여정이가 만기 칠남 중이고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후원자 훈련 중인데 아직까지 후계자를 선정한 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잠재적 후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후계 훈련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네, 이상과 조리는 김정은이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위상이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비록 노동신문에 후순위에 밀리고 그 기사가 조그맣게 났지만 이건 놀랄만한 일은 확실히 맞기는 합니다만 이건 김정은이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수해 복구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감추는 것이지 이것이 위상변은 아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여정이도 현재 오히려 승진을 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비록 최근 들어서 화면에 잡히지 않는다 해서 김여정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탈북자들도 있고 온갖 기사들이 있는데 다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과 김여정 두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미국이 대선 전국에 돌입한 가운데 지금 중국 내부는 시진핑과 반 시진핑 파 간의 권력 암투가 치열합니다. 시진핑은 선전 개통을 틀어지고 상하이방 정칭홍의 정법 개통에 대해 숙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경찰 깃발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무장 경찰과 공안 개통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내밀하게 시진핑을 돕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세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진핑은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정치 기제로 그가 당장 실각하는 것보다는 중공이 망할 때까지 집권하는 게 좋다는 논리입니다. 요즘 시진핑에 붙은 별명은 총가속사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멸망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중공은 내후외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정권이 위태롭고 미중 관계를 바탕낸 시진핑은 고위 관리의 자제들인 홍얼따이와 장저민, 정치공 세력들과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리커창은 이미 실권이 없는 총리로 전락했습니다. 경제정책 수립에도 아예 배제됐습니다. 리커창을 대신해 리니프 등 9명의 경제 국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9명이 내놓은 경제 방향은 내년부터 시작될 5개년 계획에 반영됩니다. 중공은 적대적인 대외 환경에서 이들이 내놓은 정책으로 정면 돌파를 한다는 겁니다. 세계은행의 부행장을 지낸 베이징 대학의 리니프 교수는 중공이 발전 잠재력을 발휘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5, 6%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2030년 이전에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 경제권을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하이 교통대 루밍 교수나 중국 사회과학원의 부원장 차이팡,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장 왕창린 등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위주의 성장과 고급 인력 재배치, 창의적 기술 발전으로 내부 순환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면 된다고 시진핑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 계획에서 리커창 총리는 완전 배제된 채 시진핑은 소위 9명의 국사들과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진핑이 한동안 집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논리를 제기한 이는 타이완의 경제학자 우잘롱입니다. 현재 장저민과 정칭옥이 외부 세력을 통해 시진핑에게 난처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우선 홍콩이 그렇고 앞으로는 북한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진핑이 10월까지만 버티면 상하이빵은 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잘롱은 미국이 시진핑 체제의 빠른 붕괴를 원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진핑이 있어야만 중공이 철저히 망가진다는 겁니다. 시진핑이야말로 직접 자기 손으로 중공을 무너뜨릴 정치 기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시진핑 치하의 중공이 대처하기 쉬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공의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며 그가 갑자기 상황 파악을 하면 미국으로서는 당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공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공산당 내 개혁파도 기대할 게 못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기극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과거 90년 동안 중공의 막스주의 본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우잘롱은 중공이 사회주의로 시장 경제를 짓눌러 영원한 붉은 강산을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을 철저히 붕괴시켜야만 민주정치와 시장 경제를 중국에 심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 22일 우잘롱은 시진핑의 최근 대외 정책이 중공의 6가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중공은 군사력이 부족하면서도 제일 돌연 돌파를 시도해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중 관계 악화로 미국이 단교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중 무역 1단계 협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더욱 강경하게 나갈 것이고 서플라이 체인도 철수해 수출도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럽과의 관계입니다. 유럽이 돌아서서 중공을 포위하면 그동안 40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한 폐렴 책임을 국제사회가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화학 전쟁을 벌이려 한 게 아니라면 숨길 게 없다는 겁니다. 미국과 서방연합군이 우한 폐렴을 가지고 따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방을 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인도와 분쟁을 벌이면서 러시아가 인도 편에 선 점, 그리고 아세안이 미국 편에 선 마당에 대일 관계도 최악입니다. 이상 6가지 측면에서 중공은 트럼프를 오판해
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게 우잘롱의 결론입니다.